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폐품을 이용한 태양광 충전 등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한번 이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먼저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를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크게 보면 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해양에너지, 바다에서 얻어진 에너지, 조력, 파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고요. 바이오에너지, 우리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것들, 쉽게 말하면 분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가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고요. 지열, 땅의 열애를 이용하겠다는 거, 태양의 빛으로 이용해서 전지로 우리가 전기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거, 태양의 그 에너지를 열로서 이용하는 태양열 에너지, 그 다음에 바람의 힘을 가지고 있도록 한 그거를 이용하는 것들을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지는 이 폐기물들을 이용하는 폐기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에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자, 물은 떨어지면서 뭐가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 값이 있죠. 위치 에너지 값이 그거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8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수소에너지. 우리가 이제 수소에너지를 많이 지금 이제 뭐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용한다면 엄청난 에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하고 연료전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만큼은 세계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정도의 많이 발전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거기서 뭡니까? 어떤 걸 내놓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연료 전지. 그 다음에 석탄은 고체니까 이것들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해서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환경오염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석탄, 액화 및 가스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구분하면서 총 11가지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에너지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이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배울 거 첫 번째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폐품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충전 등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을 우리 두 개 주제로 삼아서 진행하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개는 오늘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면 다양하게 이용하면 전등 같은 걸로 이용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재미도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어떨지 몰라서 선생님이 장담을 못 하겠네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봤죠?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지구에는 없는 광물을 캐기 위해서 외계 행성을 개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이 과연 상상으로만 끝날까? 아니면 현재 여러 나라에서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도 좀 약간 픽션이긴 하지만 전혀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바타 같은 영화에도 또 다른 어떤 이런 영화에도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빌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같은 이런 화석연료가 머지않아서 고갈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 에너지의 거의 한 70%, 6, 70% 이상이 바로 뭐냐면 이 화석연료를 쓰고 있어요. 화석연료를. 그리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의 한 30% 정도는 뭐냐면 원자력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있는 한 10% 정도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원자력이나 이제 수력 에너지 같은 이런 다른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들을 충당을 해야 되겠냐. 에너지 사용량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에너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탓에 만약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공공 서비스라든가 운송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 있던 활동들 모든 것들이 다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화석 연료들 쉽게 말하면 석유, 석탄 이런 천연가스에 고갈되기 전에 빨리 다른 대체 에너지들을 빨리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내고 연구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냐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가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 오염물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실제 화력발전소에 만드는 매연,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보면 봄만 되면 우리가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가 이게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황사,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이런 화력발전소의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나오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그다음 황산화 물질,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대기 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 석탄, 석유나 이런 것들을 천연가스를 채굴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물과 토양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석유를 운송하다가 운반선이 만약에 파교가 된다든지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우리 주변을 오염을 시키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많이 붕괴를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에 지난번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태안 앞바다에 이 토양 그 유조선이 그 침몰이 돼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물이나 토양을 많이 오염시킨 사례도 있고요. 여수 앞바다에서도 좀 있었던 일도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떤 노력을 했냐? 그러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을 해서 우리 탄소를 가능하다면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환경적인 이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냐면 탈원전하겠다 이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도 모르는데 덜커덕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말썽이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지금도 많이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만큼 여기에는 아직까지 이 개발이라든지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 주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나 그다음에 석탄이나 천연가스들이 지금 있는 거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채굴한 거를 기준해서 본다면 54년 정도 되면 석유는 고갈된다고 그러고요. 또 천연가스 경우는 63년, 석탄은 112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된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때 어, 성인이 됐을 때 고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나이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그런 건 있죠.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합니까? 석유를 캐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륙지방 땅에서만 우리가 석유를 캐냈는데 요즘 어디서 개발합니까? 그렇죠. 바다에서도 채굴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 자동차로 지금 많이 만들려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만을 2000 23년도부터는 거기에는 이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도 그런 것들로 많이 변화되지 않겠냐. 전기 자동차나 수소연료 자동차로 많이 변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에너지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런 에너지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 환경 오염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연구 개발해 가지고 빨리빨리 우리가 실제 생활에 도입을 하고 해야 되겠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실습 활동을 할 건데 우리 교과서 소개된 게 뭐냐면 뭡니까? 폐품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충전등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폐품을 활용해서 태양 충전등을 한번 만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의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자, 문제 해결은 먼저 폐품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폐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밝은 곳에는 태양열 전지를 충전하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빛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 오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품을 쓰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디어 탐색하고 선정하기입니다. 자, 태양광 충전 등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의 원리, 외관 같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충전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발광 다이오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빛이 나니까요. 이 발광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기가 흐르면서 플러스 우리 전기 일반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른다고 그러죠. 그러죠? 실제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흐른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어쨌든 그냥 전기는 흐릅니다. 자, 흐르는 과정에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흘러가서 이 다이오드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든 것들을 다이오드라고 그러는데 얘가 뭐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납니까? 발광이 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이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이것이 양쪽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걸 다이오드라고 그러고요. 전기 저항은 뭐냐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해 가지고 그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과다하게 많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하게 많이 흐르면 터져버리겠죠. 아니면 고장이 나든가 하여튼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를 조절하는 것이 저항기다. 그런 겁니다. 이걸 간단히 설계를 하면요. 태양 전지판이 있고 다이오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극성을 이쪽 마이너스라고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냐면 다시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서 이 코인형 충전기 폴더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저항기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설치를 하면 여기에 이제 빛에 의해서 이 발광 다이오드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빛이 들어온 겁니다. 왜? 전기는 흘러가려고 그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요. 이렇게 흘러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발광 다이오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 다이오드 자체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발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잘 못 올라가게 막뭐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어, 태양광 충전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이 탐색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아이 탐색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르게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도면을 만드는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재료와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 순서를 의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작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재료, 공구, 제작 순서, 도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마름질합니다. 다듬질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각각의 재료들을 필요한 모양으로 이제 자르거나 오리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공하고 그다음에 조립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합니까?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마지막으로. 네 개 과정을 걷는 겁니다. 문제 이해하기,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하기, 그다음에 실천 또는 실현하기, 그다음에 평가하기. 이것들이 제대로 발광 다이오드에 빛이 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정말 창의적인 것인지 기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좀 더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만들어진 거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 우유곽에다가 거기다가 그 투명 비닐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문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모양 괜찮죠? 이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사각형 상자에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괴기스 뭐라 할까? 어떻게 괴기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모양으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한번 해보면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해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고요. 또 정말로 좀 코로나가 아직 많이 풀리면 그때 한번 기술실에서 실습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태양광 충전대에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꿔줘서 정류 작용을 해주는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등의 회로도에서 다이오드는 전류가 역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회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기가 반대로 흘러가면
기기적인 어떤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다이오드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코인형 충전기에서 만약 역전에 많이 발생이 된다면 태양전지가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그냥 다이오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발광 다이오드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구별 방법 물어봤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다이오드가 이렇게 극성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긴 쪽이 플러스고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일반적으로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게요. 전류가 그러면 빛을 내는 전자부품.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항일까요? 저항은 뭐라고 그랬죠? 저항은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거를 막아주는 것들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좀 전에 얘기했죠? 정류작용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정류작용.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이오드라고 그랬고요. 태양전지는 뭡니까? 태양전지는 뭐냐면 이게 반도체를 놨는데요. 반도체는 반절은 흐르고 반절은 흐르지 않는 것을 원리를 이용한 게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겹쳐 갖고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만든 게 바로 태양전지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만드는 게 쉬워요. 그냥 반도체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코인 전기라는 거는 코일로 이렇게 감아놓은 이런 전지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발광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흘러갈 수도 없고 다이오드는 거꾸로 흘러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한쪽 방에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가 많이 막 붐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열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같네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자부품은 뭘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부품이다. 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정류작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있다. 이 부품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이오드라고 그랬습니까? 다이오드하고 우리 저항하고 혼돈하면 안 되겠어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저항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가 일정치 이상만큼 많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크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마치 물이 흘러가는데 물에 파이프를 만들어 작은 파이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양만큼 흐를 수 있겠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물려 있어도 순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저항이고요. 이거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2단원에 대한 것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 기술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문제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걸로 제3단원을 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제3단원은 실습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좀 실습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일단은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다가 안녕히 계세요 또는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걸 쓰고 여러분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